여러분, 혹시 주토피아 보신 분 계신가요? 주토피아를 보면 나무늘보 캐릭터가 등장하죠. 속이 터질 만큼 느리게 행동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는데, 이 나무늘보가 단순히 느리기만 한 동물이 아니라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하는 동물인 거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나무늘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 느림일 겁니다. 그만큼 느린 동물인 나무늘보는 시속 900m 정도로 움직이죠. 근데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나무늘보의 생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른 초식 동물들은 포식자로부터 빠르게 도망치도록 진화되어 왔는데 왜 유독 나무늘보만 느리게 진화했을까?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동물의 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흰자위죠. 다른 동물들에 비해 몇 배나 넓은 흰자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눈은 왜 이렇게 진화했을까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뒤떨어지던 인류는 서로 협력하여 사냥을 하고 서로의 감정을 더 쉽게 읽는 등 생존에 있어 사회성이 강요되었죠. 그렇다 보니 더 넓은 공막이 필요했고 현재의 눈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더욱 쉽게 알아챌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물의 눈은 어떨까요? 동물은 크게 초식동물과 육식동물로 나뉘는데 초식동물 같은 경우 눈동자를 보게 되면 대부분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포식자에게서 도망쳐야 하는 위치이다 보니 긴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가로로 긴 눈동자를 가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염소나 양의 눈을 보면 가로로 길게 찢어진 눈동자를 볼 수 있습니다. 포식자의 입장인 육식동물의 눈동자는 보통 세로로 긴 동물이 많습니다. 사냥을 해야 하는 육식동물의 특성상 주변의 상황보다는 사냥감에 더욱 집중해야 하죠. 그래서 세로로 긴 눈을 이용해 사냥감에 더욱 집중하며 표적과의 거리를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차이점들이 존재하는데 사람의 눈 같은 경우 빠르게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다양한 색상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밝기를 구분하기에도 탁월하고 화소 또한 굉장히 높아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물론 동물들도 특화된 것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매 같은 경우 사람보다 더 높은 시력을 가지고 있으며 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의 밀도도 5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밝기를 구분하는 간상세포가 없어 어두운 곳에서의 물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결국 인간의 눈만큼 발달된 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식동물인 제규어 같은 경우 나무늘보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시력과 청력이 발달된 제규어이지만 인간과는 다르게 느리게 움직이는 나무늘보를 포착하기에는 역부족이죠. 나무늘보가 사냥당하는 경우는 보통 나무늘보가 땅에 내려와 있을 경우입니다. 빠르게 도망가는 다른 동물 같은 경우 오히려 제규어의 눈에 더 잘 띄기 때문에 나무늘보의 느린 움직임은 그들의 생존력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인지 느린 움직임에 비해 나무늘보는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느린 움직임이 오히려 나무늘보의 방패막이가 되는 셈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나무늘보의 위장도 그들의 생존에 큰 도움을 줍니다. 워낙 느리게 움직이는 친구이다 보니 나무늘보의 털에는 이끼가 자라게 되죠. 덕분에 나무늘보는 자연스럽게 위장이 가능합니다. 이끼뿐만 아니라 나무늘보의 털에는 약 80여 종류의 곰팡이들과 많은 수의 나방과 벌레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나무늘보의 몸에서 기생하는데 단순한 기생이 아닌 공생이죠. 나무늘보의 털에서 살다가 죽은 나방은 나무늘보의 몸에 붙은 이끼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데 이 친구들이 나무늘보의 영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털에 있는 녹조류와 나방 사체를 먹어치워버리죠. 그렇다면 공생하던 나무늘보가 죽으면 나방들은 어떻게 이사할까? 나무늘보는 배변을 위해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나무늘보의 배설물에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들은 배설물에서 살며
다른 나무늘보가 땅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죠. 이게 바로 나무늘보 나방이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나무늘보는 나무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땅에 살던 나무늘보도 존재했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 년 전, 메가테리움이라고 불리는 땅에서 사는 나무늘보가 등장했습니다. 몸길이 6m, 무게 최대 6톤으로 지금의 나무늘보의 7배에 달하는 크기였죠. 지금의 나무늘보와는 다르지 않게 주로 나뭇잎을 먹고 살았으며 지금과는 다르게 꼬리와 뒷다리를 이용해 두 발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굉장히 납작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걸을 때는 발의 옆면으로 걸어 다녔죠. 지금의 나무늘보처럼 느린 동물이었지만 현재의 나무늘보보다는 빨랐을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나무늘보의 몸은 또 다른 작은 생태계입니다. 여러 가지 조류들이 자라며 많은 박테리아들이 머무르고 여러 가지 곤충들이 그곳을 서식지로 삼죠. 심지어 나무늘보가 잎을 먹게 되면 그로 인해 나무의 성장이 조절되고 그들의 배설물이 토양의 질을 높여줍니다. 느림의 미학, 나무늘보. 현재는 멸종위기종에 속해 있는 아주 귀한 동물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 친구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어쩌면 나무늘보의 삶 또한 우리에게 대입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연 좋아.